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은 전 세계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나라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VOA 기자 만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이끌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전 세계를 위협한다면서 이들을 압박할 제재와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Those are two malign actors, both of which engage in horrific repression of their people, and both of which are enemies of America and enemies of the free world, and that their collaborating is dangerous for everyone. There's certainly tools available, including sanctions and using economic leverage,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tremely reluctant to use those tools.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미국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 갖는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다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Well, meaning that right now the United States is the one that largely has some significa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ltilateralizing means the other countries also engaging in robu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ere it would feel the economic pressure to change the type of actions it's taking to help Russia. 민주당의 벤 홀런 상원 의원도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래를 돕는 중국은행 등 외국 기업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를 가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VOA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할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3일 성명을 통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하지 않은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북러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탄약 교환을 중단하고 북한과 관련한 무기 수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EU의 테러 제재의 실효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도 발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보가 거의 없어 3차 발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3일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3차 발사 지연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 지난번 발사 실패 후 단순 결함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단순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결함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로켓 엔진 시스템을 숙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비난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한국, 일본과의 협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틴 베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비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진전을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31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한국 측 대표단이 초청돼 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군사 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7년 만에 또다시 괴뢰군부 깡패들의 참가하에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핵 전력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이에 대응해 계속 군사 활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북한과 이란의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이 시리아와의 첫 경기를 3국에서 치르는 것은 시리아 내전 때문이라고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밝혔습니다. AFC 공보실은 3일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리아와의 1차전을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르는 것과 관련해 국경 봉쇄 조치 등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선 경기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시리아는 해당 경기의 홈팀이라면서 시리아의 상황으로 인해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장소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FC 공보실은 다만 내년에 예정된 일본 대표팀과의 지역 예선 첫 홈 경기를 위한 북한의 국경 재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북한의 첫 홈 경기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밝혀 아직 경기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도 기권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